자, 출발할까요? 왜 나만 펄펄한 것 같아요, 그죠? 전 이제 4시간 하고 야간에 3시간은 끝날 때까지 똑같아요, 톤이. 제가 이게 판사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 목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좋아요? 설명하는 건 이해는 잘 가요? 억지로 내가 스스로 막 칭찬받고 싶어서. 자, 그러면 78쪽에 나와 있는 서류의 송달 나왔습니다. 서류 보낸다는 얘기죠. 그럼 서류 송달이 나왔을 때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 만나서 줘라. 교부 송달. 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그럼 우편으로 보내라.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우편이야. 우표값 듣게. 전자메일, 이메일 주소로 줘라. 전자송달. 3가지예요. 만나서 주는 걸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3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면 돼. 그런데 만나서 주려고 해. 교부송달. 만나서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서류송달은요, 좀 이해가 안 가면은 택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택배. 그러면 이 만나서 주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없어. 그럼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있겠죠. 또 내가 회사를 하고 있어. 그럼 종업원이 있겠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동거인이나 종업원은 어떻게 된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 이 사람만 해당이 돼. 그런데 이쪽 말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왜 여기는 안 좋은 것만 걸렸고 처음부터 나가다 보면, 그죠? 이분이 있어. 이분한테 서류 갖고 왔어. 근데 이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 못 받아요. 이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서류를 콧잔등에다 던지고 뛰쳐나오야 된다, 이게. 콧잔등에 코피가 터지든 말든. 죄송합니다. 이거 유머도 안 맥히고 오늘 큰일 났네. 그래도 할 거예요. 콧잔등에 던지고 나올 수가 있다. 이러한 송달을 우리가 유치송달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방법이 유치해서 유치송달이 아니에요. 유치라는 건 거기다 두고 온다는 뜻이야. 따라서 거부를 했을 경우에 서류를 거기다 두고 나올 수가 있다. 이걸 무슨 송달? 유치라는 건 두고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침에 아기가 어려. 그럼 아침에 학원 나오기 전에 애를 두고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디야? 유치원. 그게 유치원이야. 유치송달이야. 또 이거 해도 욕먹을 텐데 그래도 합시다. 그 인간이 왼수 같아. 그 인간 두고 나오는 데가 있어. 그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 나 아니야. 이분이가 있어. 이분이. 난 절대 그런 말 못 써. 그걸 뭐라고 한다. 잘 모르겠어. 그래서 유치라는 말 뜻을 좀 이해가시라고 좀 제가 유치한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단어 내 입으로 얘기한 적 없어? 여러분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단순하게 아기를 두고 나오는데 어디다? 유치원이다. 이렇게만 설명했습니다. 끝.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이놈이 중요한 거죠.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라는 말은 알린다는 뜻이에요. 공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는 뭐냐? 글자 그대로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제 날짜에 서류 못 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하는 게 공고, 공시, 알리는 거야. 그럼 이거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냐? 첫째,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계속 반송이 돼 와. 그럼 제 날짜에 서류 못 줄 수 있잖아? 이럴 때 하는 게 공시.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자, 만나서 주려고 그랬는데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방문했어. 근데 그 사람이 없어. 받을 사람이. 그럼 제 날짜에 서류 못 주겠죠? 이럴 때는 공시를 합니다. 여기서 2회 이상이라는 말은 요거야. 조건이. 처음에 갔다가 없어. 그래서 그 옆에 커피숍에서 2시간 앉아있다 또 방문했어. 나 2번 방문했어. 공시하지? 안 돼요. 텀이 3일 이상 경과가 돼야 된다.
한 번 방문하고 3일 이상 있다가 방문해야 2회 요건이 충족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소가 외국에 있어. 그래가지고 제 날짜에 못 보내겠어. 또는 주소를 신고한 곳에 가보니까 공동 화장실이야.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제 날짜에 보낼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사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공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이 있죠. 공시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여기 강서구청을 가보면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에다가 게재를 하거나 공시하거나 아니면은 관보 일간신문에다가 게재를 한다든가 이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 시군구 게시판에 올리거나 관보,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 지방세정보통신망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데 인터넷에 올릴 때는 다른 방법 하나를 병행 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오죽하면 주소가 분명하지 않겠어. 왔다 갔다 피한다는 얘기야. 그럴 경우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할 순간이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면서 시군 게시판에다 하거나 관보에 기재하거나 다른 방법 하나를 병행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괜찮은 거죠. 상대방 배려한 거니까. 이게 방법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효력이 발생하는 건 언제 발생하느냐? 마지막이에요. 효력 발생이다 그랬으면은 우편 또는 교부송달 똑같아요. 만나서 주거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도달주의입니다. 발신주의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도달주의.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냈다. 우리가 여러분 메일 자주 보내나요? 안 해요? 그럼 또 대화가 안 되는 건데 미치겠어. 내가 좀 안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좀 어때? 그럼 이메일 하면은 보낸 수심 확인이 있죠. 읽음 읽지 않음 나타나죠. 세법에서는 상대방이 읽건 읽지 않건 신경 안 써. 내가 입력을 해서 저장하면은 상대방이 보던 말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저장주의, 저장된 때. 그 다음에 시군구 게시판에다 공고할 때 있죠. 구청 게시판에다 공고할 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까지 세 가지가 바로 포인트야.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 기출문제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들어가요. 교부, 우편, 전자 이렇게 나와. 자, 문제 들어가요. 1, 2, 3, 4, 5. 답이 몇 번? 너무 말을 빨리 했구나. 다시. 됐어요. 나 당황했어 지금. 쉬운데 어렵게 생각해서. NG? 됐어. 1번. 1, 2, 3, 4, 5. 답이 몇 번? 번호 바꿔놓으니까 또 못해? 오늘 끝장을 냅시다. 1, 2, 3, 4, 5. 답이 몇 번? 1번. 문제가 뭐야? 공시송달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시송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얘가 나오잖아. 표정이 무지 어려운데 이런 표정에? 공시송달 설명 4개 나오고 아닌 거 하나 나온다 이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 공시송달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어려워요? 무지 어려운 표정이야. NG 다시. 요번에 1, 2, 3, 4, 5. 답이 몇 번?
문제가 뭔데? 그래, 이제 좀 몇 번 반복하면 이렇게 도사된다니까. 너무 유치하지 않아? 유치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더 유치한 거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개강 때 오신 분한테 기출문제 막 하니까 힘들으셔서 그런 건데 그래도 난 끝까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또 그럴 거야. 자, 그럼 78쪽에 서류 송달 나와 있죠. 오른쪽 79쪽에 네모 2번 밑줄 서류 송달의 방법 이렇게 나왔죠. 첫째 줄 서류 송달은 밑줄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이 있더라. 그 다음에 양괄호 1번 원칙에 동그라미 1번 교부 송달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니은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은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정당한 나와 있죠. 여기부터 포인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콧잔 등에 서류를 던지고 나올 수 있다. 이건 무슨 송달이라 한다? 유치 송달. 이해 가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80쪽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우편송달 끝, 동그라미 3번 밑줄 전자송달 끝. 그렇다 하는 것만 하시면 되고 양괄호 2번에 밑줄 공시송달 나와 있죠. 1번은 두 번째 줄에 공고부터 밑줄 치세요. 효력 발생입니다.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아주 기출문제 또 해드릴게. 얘가 옳게 나올 때 세법은요, 한 번 옳게 나왔잖아요. 다음에 나올 때는 틀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맞는 걸로 나오고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항상 옳은 지문 나왔고 몇 년 뒤엔 틀린 지문 나오고 그래.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 얘는 딱 두 가지로 나와. 옳은 걸로 나오면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렇게 옳은 지문 나와. 그 다음에 틀리게 나올 때는 어떻게 틀리게 나올까? 공고한 날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 번은 14일이 나가고 한 번은 14일이 안 나오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항상 출제되는 패턴이 거의 같습니다. 아주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사유가 있죠. 기억, 주소가 국에 있어. 니은,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디귿 중에 A,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이 됐다. 그 다음에 B,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다. 괄호만 건너뛰면 됩니다. 그 다음 81쪽에 동그라미 2번은 송달 방법입니다. 방법. 자, 공고는 밑줄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게시판, 관보,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이게 송달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할 때는 상대방이 납세 의무자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된다. 병행하란 얘기죠. 그 말뜻 이해가시나? 그 다음에 네모 3번 밑줄 송달의 효력 발생 나와 있죠? 얘는 그걸 보지 말고 오른쪽에 참고란이 있습니다. 송달의 효력 발생 1. 교부송달, 우편송달은 무슨 주의? 도달주의, 도달한 때. 그럼 시험엔 둘로 나눠요. 도달주의로 나오든가 발신주의로 나오든가. 발신주의는 발신일 기준이고 도달주의는 도달할 때 기준이란 얘기죠. 발신주의는 세법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건 상식도 여기 있죠.
여러분이 원서를 넣어. 원서 넣을 때는 거기에 마감이 언제라고 나와? 도달일까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발신일이 아니라. 이런 게 다 세법을 근거로 해서 한 거란 얘기죠. 도달주의. 그러니까 마감일에 도착한 것만 된다는 얘기죠. 발신한 날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발신한 날이 마감일로 한다 그러면 뭐야? 도착은 마감일 뒤에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서류는 도달주의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전자송달은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에 저장된 때 읽건 읽지 않건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공시송달. 이거는 게시판에 공고했을 때, 게시판에 공고했을 때는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때 14일이 지났을 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공시송달은 사유, 방법, 효력 발생.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서류송달 이해 가시겠어요? 요것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81쪽에 예제 문제풀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24회입니다. 그러니까 8년 지났죠. 언제든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지방세 기본법상 밑줄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시송달이 아닌 것은 1번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대요? 국에 있으면 제때 못 보내겠죠. 맞고, 2번 주소가 분명하지 않대요. 제때 못 보내겠죠. 3번 우편으로 보냈으나 반송이 됐대. 그럼 제때 서류 보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 4번 송달을 받을 자가 밑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 자, 수령을 거부했으면 콧잔 등에 던지고 나와도 되죠. 그걸 무슨 송달? 오케이. 그럼 1, 2, 3번은 공시, 4번은 유치. 답이 몇 번? 4번. 5번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대.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제때 서류 보낼 수가 없겠죠. 공시 맞죠? 그러니까 1, 2, 3, 5는 공시송달 설명, 4번은 유치송달 설명. 답 찾을 수 있겠나요? 여기 보세요. 요 안에 답 있는 거야. 그죠? 요것만 공부하면 한 문제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세법은. 그러니까 얘가 가성비 대비 효자 과목이에요. 효자 과목. 노. 공부하신다면.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사실상 여기까지가 조세총론 범위입니다. 근데 뭐 나왔냐? 한 번 가지고 설명 들으면 잊어먹을까 봐 뒤에 나머지들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조세 분류 나와 있죠. 배웠던 게 또 나와. 네모 1번 밑줄 과세주체,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국가면 뭐가 된다? 국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요건 오늘 첫 시간에 배웠지? 배웠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자꾸 이렇게 반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해 좀 해주시고, 제 밑으로는 이해할 것도 없어. 그대로 따라해. 이러면 되겠죠? 눈 깔어. 이런 식으로 깔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 밑에는 몇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됐어요.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은요, 2번 밑줄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 요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봅니다. 자,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예요. 이 세금을 걷어서 여기다만 써. 그러면 목적세라 얘기해요. 이거는 보는 사람이 임자야.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어. 목적이 없어. 그러면 보통세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목적이 없으면은 보통세,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인데, 재밌는 건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보통세야. 목적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와. 그럼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목적세는 세법에서 딱 5개뿐이 없어. 시험 때까지 10달 내내 5개만 배워. 그럼 5개가 뭐뭐 있느냐? 첫째, 국세 3개가 있고 지방세가 2개가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국세 중에서는 뭐가 있고 지방세 뭐가 있느냐는 외우지 마라. 이름에 용도가 지정이 됐어. 이름에 다 나와 있어. 자, 대표적인 거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목적세입니다. 그럼 목적이 정해져 있어. 이 농어촌 특별세는 걷어서 어디다만 쓸까? 어떻게 알았어? 그래,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제정신 돌아왔어. 지금도요, 오늘 강의 끝났죠? 처음에는 세법이 뭔 말인가? 또, 목소리도 처음 들어보고 막 하니까 했다가 끝날 때쯤까지는 점차 얼굴이 밝어. 이제 목소리도 적응도 하고, 썰렁한 유머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밝아요. 그래서 끝날 때는 밝어. 그로부터 2주 뒤,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여기서 내가 2년 강의를 하고 3년째 들어가는 게. 딴 데 5, 6년 강의 나가고 하고. 그 내용이야.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의 설명, 이해는 내가 무조건 시킨다니까. 이 안에만 계시면. 삐그덕대면 날아가서 그렇지. 그냥 다음에 또 배우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10달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처음에는 다 배우는데 시험 다가올수록 줄여준다는 얘기.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요약 정리를 깔끔히 해드릴 겁니다. 그것만 잘 보면 돼.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봐요. 처음에는 질문에도 몰랐다가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먼저 대답하잖아. 걷어서 어디다 써? 농어촌에 써. 교육세도 목적세야. 걷어서 어디다 써? 대답이 짧아요. 학교시설에 쓴다는 얘기죠. 교육시설.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다. 이건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시설에만 써야 돼. 다른 용도에 쓰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어. 이건 지방학교에 쓰는 거예요. 교육세는 전국에 있는 학교, 국세.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시설에만 써야 돼. 요거는 3년 전인가 독립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독립문제는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온 거야. 오늘은 간단하게 뜻만 알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냐 하면은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혜택을 보는 재산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내죠.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요거야. 어떤 경우냐? 자, 대부분이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소방시설. 요걸 한번 예를 들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 그럼 일단 뭘 내겠어? 재산세 내겠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에 도로가 좁아가지고 여기 소방차가 못 들어가. 그럼 이 건물에 대한 것은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죠. 화재 위험에 노출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에서 구에서 소방도로를 넓혔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갑의 건물 가치는 올라갈까요? 제자리일까요? 올라가겠죠. 이 시설로 인해서 재산상 이득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방시설, 소방도로 할 때 예산 들어가겠죠. 야, 너 이거 할 때 예산 들어갔는데 이거 함으로써 네 재산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득 봤으니까 세금 재산세 말고 조금 더 내.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지역 자원 시설세. 요걸 걷어가지고 이 시설 유지에만 써야 돼. 딴 데다 쓰면 안 돼. 여기에 쓴다고 거둔 거니까.
이해가셔? 불안해서 안 되겠어. 요번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병원 가는 거 많이 물어보죠. 배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 수학과. 내과라고 난 생각했었는데 어릴 때니까 수학과구나. 우리 참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에? 그랬구나. 그래, 다 내가 나쁜 사람이요. 요거. 그럼 봐요. 이제 물어봅니다. 자, 상가 건물에서 불났어. 그럼 뭐가 와서 꺼줘? 소방서가 와서 꺼져요? 소방서는 못 움직여요. 건물이니까. 미치겠어. 소방차가 와서 꺼주겠죠? 그럼 이거 사는데 예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럴 때 걷는 게 지역자원시설세예요. 만약에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거둘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육지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도시에는 소방서가 다 있잖아. 구마다 하나 있나요? 됐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뭐야? 나는 참 미술 전공할 걸 그랬어. 산이야. 산에서 불이 났어. 뭐가 와서 꺼줄까? 자, 침착하게. 그렇죠. 헬리콥터가 오는 거야.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맞죠? 소방차가 못 들어와. 그러니까 헬기가 와서 꺼줘요. 그지? 그럼 헬기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 주인한테 산 화재 나면은 요거 헬기가 와서 꺼줄 거니까 너도 좀 위험을 좀 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 내? 이게 바로 우리가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니까 산 주인은 산에 대한 재산세 내죠. 그 다음 추가로 얘를 내는 거야. 이해 가셔? 아니에요. 준비한 거 또 있어. 여기가 바다야. 바다에 배가 있어. 여기서 화재가 나서 불났어. 꺼야 돼. 어떻게 끌까? 자, 침착하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바다 배에서 불이 났어. 그럼 뭐가 와서 끄긴 꺼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와서 꺼요? 헬기가 와서? 여보세요. 헬기가 와서 꺼주면 헬기가 물을 이만큼씩 오잖아. 그럼 얘는 화재가 나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물폭탄 맞아서 가라앉는 거야. 이럴 땐 헬기 못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물 하니까. 그럴 땐 뭐가 오느냐? 소방선이 옵니다. 여기에서 호스로 해가지고 여기서 물을 끄는 거예요. 여기 차, 여기는 배에서 물 실어 와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남해안 지역에 지역 축제 보면은 꼭 소방선들이 한 10대씩 나오잖아. 그 양쪽에서 이 소방호스 뿌리는 것 같고 축제를 갖다 열고 막 합니다. 그런 거 못 봤나요? 뉴스 때? 저랑 다른 동네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소방선이 와서 꺼져요. 그럼 소방선 살려면 예산 필요하잖아. 그러면 배 주인한테 재산세도 걷고 조금 더 걷는 거야. 걷어가지고 여기 유지에만 써야 되는 거야. 요 시설에만 써야 돼. 다른 용도 못 써. 이게 지역자원시설세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어. 그러면 요거 거둘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걷는 세금이란 얘기야. 걷어가지고 이 시설 유지에만 써야 되니까. 이게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물론 지금은 소방시설만 설명했습니다마는 오폐수 시설, 정화시설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재산 가진 사람은 재산세 말고 조금 더 내죠. 이걸 뭐라 그런다? 지역자원 시설세.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려운 거 먼저 배웁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 패밀리가 있어요. 재산세 패밀리라고 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일단 뭘 내야 되죠? 재산세. 그 다음 이런 시설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추가로 또 내. 그게 뭐죠?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또 내. 그게 뭐죠? 종합부동산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은 세 가지 먼저 알려요. 재산세 내고 지역자원시설세 내고 종합부동산세 낸다. 만약에 재산세 안 내, 그럼 나머지도 다 안 내는 거예요. 재산이 없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끝.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세는 5개가 있는데 이름 자체에 용도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알겠는데 그럼 국세, 지방세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지방세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배우라고 그랬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지방세야.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온 게 지방세야. 그런 말이 없는 건 뭐가 돼? 국세가 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목적세는 몇 개가 있다? 5개 중에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는 건 2개. 뭐가 된다? 지방세. 아닌 건 뭐가 된다? 국세.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는 건 뜻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지방세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끝.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번 보통세 공부할 거 없고 2번 목적세. 목적세는 박스를 보세요. 국세 중에서 3개가 있죠. 이 중에 밑줄은 하나만 치세요. 농어촌 특별세. 얘랑 친해져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농어촌은 어디에서 관리 들어가야 돼요? 국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국세. 그 다음 지방세는 동그라미 지방, 동그라미 지역. 지역자나 지방자가 나오면 어디에 들어간다? 지방세에 해당한다라. 끝.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밑줄 조세 독립성. 이건 앞으로 매번 강의 때마다 배우게 됩니다.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거 어렵습니다. 신경 써야 돼요.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거다 그랬으면 뭐냐? 이거예요.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독립세야. 독립세는 다른 말로 본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 왜? 우리 배우는 세금이 거의 다 독립세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독립세야. 따라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독립세니까. 그럼 부가세가 포인트. 부가세라는 건 뭐냐? 트리플 A형이야. 내성적이야. 소심해. 혼자서 나타날 수가 없어. 독립세가 있어야 따라다니는 세금. 이걸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부가세는 3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2개만 공부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냥 교육세는 몰라도 되고. 부가세는 딱 2개만 신경 쓰면 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죠. 왜 어려운 거냐? 잘 봐요. 농어촌 계속 나왔잖아. 얘는 일단 국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돼?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세야. 그 다음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니까 부가세야. 이해가셔? 노. 지방교육세는 지방자가 있으니까 어디에 들어가? 지방세야. 그 다음 얘는 걷어가지고 지방교육에만 써야 돼. 용도가 정해져 있어. 뭐가 된다? 목적세. 그 다음에 얘는 혼자서 나타날 수가 없어. 독립세가 있어야 따라다녀. 쫓아다니는 세금 뭐라 그런다? 부가세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출제자가 너무 좋아져.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되느냐? 이거야. 목적세, 부가세는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시험의 포인트일까? 국세냐 지방세냐가 포인트가 되죠. 말 이해 가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여러분이 친해져야 된다는 것. 얘들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 쫓아다니는 연결이 맞냐 틀리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독립세, 다른 말로 본세, 그 다음에 부가세. 자, 우리가 조세는 5개를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그 중에 첫째,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내요? 취득세 내죠. 그럼 우리가 실무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야. 여기에 추가로 세금이 내. 그렇죠, 그렇죠. 추가로 내는 게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얘는 10%야. 세율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교육세도 들어가요. 지방교육세는 항상 20%. 여기 봐요. 그래서 부가세는 2개만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다른 건 딸린 애가 하나지만 취득세는 2개가 딸려. 이래서 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취득세는 딸린 애기가 몇 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만 알면 돼.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다리가 꽤 아프다. 어제 이거 했거든, 이거. 예. 이제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사장님, 너 그렇게 웃으시니까 제가 더 민망하잖아요. 제가 몸무게가 94kg까지 나갔었거든. 딱 2개월 만에 65kg. 아니요. 사업 망해서. 딱 비법은 그거 하나뿐이 없어. 망해봐요. 그럼 살이 이만큼 쪘다가 빠져봐요. 그럼 풍선에 바람 빠진 거예요. 주름이 없었는데 막 생긴 거예요. 목 이런 데도. 나이가 어린데도 주름 생긴 거는 바람 빠져서. 그래서 전 살 빼는 사람을 제일 반대합니다. 살 빼지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운동해서 한 80kg까지 만들려고. 예? 근육인지 뭐 살인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그 요즘 저녁에 치킨도 먹고 그럽니다. 그래도 배만 나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할게요. 오늘 첫날이라서. 너무 분위기가 어색해서 하려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마무리가 안 되잖아. 이렇게 변명하라면 안 되겠죠? 그냥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두 번째, 등록한다. 등록하면 뭘 내야 되죠? 등록면허세. 여기는 뭐가 쫓아다녀? 딸린 애기가 하나야.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이거 연결이 맞냐 틀리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죠. 여기에 뭐가 쫓아다니냐?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녀. 똑같이 몇 프로? 20%. 근데 재밌는 게 요거야. 맨날 재산세만 내다가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에 신설이 됐잖아. 그러면 재산세 내는 사람이 얘도 내는 거죠. 재산세 안 내는데 종부세만 내는 건 없단 얘기야. 그러면 이걸 세법 개정한 사람들이 머리를 짜낸 거야. 어떡한가? 그 썰을 얘기해 줄게요.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20% 걷었죠. 그러면 종부세를 신설했으면 또 지방교육세를 거두면 똑같은 이름은 2번 내면 불만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지방교육세를 또 못 걷어.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2개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방교육세 아니면 뭐가 있어?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로 이름을 바꿨어. 유치하지 않아? 불만 있을까 봐 이름만 바꾼 거야. 하다 보니까 또 머리가 아픈 게 있어. 뭐냐? 농어촌 특별세는 10% 걷었었는데 여기다가 10% 하면은 얘랑 형평성이 어긋나잖아. 그러니까 세율은 얘랑 똑같이 바꾼 거야. 이게 세법 개정이에요. 이름 다르게 하고 세율은 똑같이 하고. 말 이해 가셔? 이 정도면 세법 개정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정이 그럴듯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 끝.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따라서 연결되는 부가세가 맞냐 틀리냐 이게 포인트인데, 자 마지막에 요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게 있느냐? 요거죠.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걷는다.
독립세인데 양도소득세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없어. 그러나 따라다니는 세금은 있어. 이건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소득세 배울 때 또 배웁니다. 소득세 안에는 양도소득세건 종합소득세건 퇴직소득세건 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녀요. 10%. 그럼 소득세 안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갑니다마는 얘는 부가세가 아니야.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입니다. 얘도 독립세고 얘도 독립세야. 그러니까 소득세에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딸린 세금은 있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되는 거란 얘기야. 뭔 말인가 이해가셔? 부가세는 예쁜이 없다고 그랬잖아, 2개. 근데 양도소득세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 왜? 독립세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은 있습니다만은 걔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다. 혼자 튀니까. 이게 몇 년 전엔 다 부가세였어요. 개정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문제가 들어갑니다. 문제 1, 2, 3, 4, 5 답이 몇 번? 문제가 뭔데? 부가세 연결이 틀린 것은 얘는 부가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셔? 그래서 여기서 실무 하나를 해드릴게요. 실무. 재작년까지는 소득세 신고하러 세무서에 가면 소득세도 내고 지방소득세도 냈어요. 그런데 소득세는 국세지만 지방자가 들어가면 뭐야? 지방세가 되는 거지. 그럼 국세는 세무서에다 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되겠지. 국세 지방세 다르니까. 이걸 재작년까지는 세무서에서 해줬어. 세무서에서 다 걷어가지고 지방소득세만 지방자치단체로 입금시켜줬어. 납세 의미가 편하라고.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첫 해니까 세무서에서 일 다 해줬어. 작년부터는 여러분이 따로따로 신고해야 돼. 요거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여러분이 신고해야 돼요. 그럼 불편하죠? 그래서 시간을 소득세는 5월까지 신고하고 얘는 한 달 뒤에 6월 달에 신고하라고. 그게 더 불편하게 된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국세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걸 여태까지 세무서에서 다 해줘서 그런 거지. 말 이해가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신고해야 됐다는 거. 이걸 내가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야. 그래야 기억도 오래 가니까. 올해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다. 그러면 따로따로 신고해야 됩니다. 왜? 서로 독립세니까. 근데 부가세는 뭐냐? 따로따로 안 해. 지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독립세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끝. 그래서 연결이 맞냐 틀리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랑 이상하네. 감면제도가 있어요. 감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거야. 그냥 감면은 우리끼리 표현은 깎아주는 거야. 교재 없습니다. 여기만 설명 들어야 돼. 어디 있나 찾다가 설명 빠지니까. 그럼 감면제도는 요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조세 5개 있죠. 5개 중에서 한 번만 걷는 세금은 감면제도가 있어. 한 번이니까. 이게 세금의 유치한 성격이야. 근데 여러 번 내는 거야. 여러 번 내는 건 감면 안 해줘. 왜?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뭔 말인가 이해가요? 이게 세금이야. 세금이라는 건 한 번 거둘 거는 생생내 깎아주는 것도 해줘. 여러 번 걷는 거는 깎아주지 않아.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그럼 이 세금이 한 번 내는 건지 여러 번 내는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볼까요? 취득세 몇 번 내?
또 겁먹었어. 또 겁먹어. 한 번이잖아. 따라서 감면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한 번 내, 여러 번 내. 한 번 내. 한 번 내니까 깎아주는 거. 왜?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 한 번 내, 여러 번 내. 그러니까 안 깎아줘. 종부세 한 번 내, 여러 번 내. 그러니까 안 깎아줘. 양도소득세 몇 번 내? 한 번 깎아줘. 그래서 감면제도가 있는 건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접근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금이 이렇게 유치한 거야. 한 번, 그럼 깎아줄게. 생생내. 여러 번, 절대 못 깎아줘. 그리고 감면을 해줍니다. 자, 이분한테 드라마에서, CF에서 깎아줄게요. 그리고 픽 돌아서서 가봐. 뒷모습 멋있지 않아? 그러잖아. 깎아줄게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멋있잖아. 우리나라 세금은 절대로 유치합니다. 깎아줄게요. 그리고 안 가. 그리고 왼손을 내밀어. 우리나라 세법은 깎아줄게요 하고 손 내밀어. 그럼 깎아준 금액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면 20%를 다시 빼서. 이게 우리나라 세금이야. 얼마나 유치해. 깎아줘. 그리고 20% 도로 뺏어가.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결혼하셨죠? 바깥분이 수당을 100만 원 갖고 왔어. 드렸어요. 100만 원. 드리고서 멋있게 방에 들어가 자. 얼마나 멋있어? 안 멋있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대답 잘해야 돼요. 100만 원 수당 받아왔어. 그리고 안 나가. 20%, 20만 원만 다시 줘. 이랬어. 줬다가 뺏는 게 제일 나쁘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보자고. 100만 원 수당 받아와서 줬다가 안 나가고 20만 원만 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을 보자 이게야. 세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해야 쉬워. 자, 100만 원 주고 20만 원만 줘요. 이랬어. 그럼 본인은 어때? 뭐라 그럴까? 무서워. 그러지 마라. 뭐라고 할까? 이게 느낀 대로 해야 되겠죠. 이게 세법이 아니니까. 뭐라 그럴까? 에? 이쪽 분들은 왜 이렇게 착해? 이분은 순순히 준대. 그리고 다음에 2배 갚으래. 그분이 갚을 뿐이 아니거든. 사장님 뭐라 그럴까? 100만 원 드리고 20만 원 다시 주세요. 그랬을 때. 이분은 너무 착하셔갖고 안 돼. 자, 100만 원 주고 20만 원 뺐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시간 잘 안 가질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강의하다 끝날 거예요. 뭐라 그래? 100만 원 주고 20만 원 달라고 그래. 왜 줬다가 또 달라고 그러냐고? 그 말이 길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 안 하나? 누가 그랬어? 뭐라고? 먹고 떨어져라. 왜 이래, 대가. 무슨 부모끼리 먹고 떨어져라야. 이런 대답 안 하시나? 100만 원 줬어. 20만 원만 다시 줘. 그럼 열이면 열 그렇게 얘기 안 하나?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안 하나? 나만 그런가? 나 이걸로 올해부터 강의 준비했는데. 그럼 20만 원 뺐을 때 뭐라고 다 하냐? 어디다 쓰려고? 거의 그런 얘기 할 텐데. 됐어요. 나 혼자 할 거야. 어디다 쓰려고? 그럼 뭐라 그래? 좋은 일에 쓰려고. 그래야 불만이 없어지지. 우리가 부부끼리는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건 뭘까? 당신 선물 사주려고. 그럼 불만 없어지죠. 근데 세법에서는 좋은 일에 쓰려고 이게 농어촌 특별세예요. 농어촌에 쓴다고 그러면 불만이 없어지니까. 좋은 일. 그러니까 세법에서 좋은 일이라는 건 농어촌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감면을 해줬으면 감면해준 20% 다시 뺏으면 뭐예요? 어디다 쓰려고? 그럼 좋은 일에 쓰려고. 좋은 일은 뭐가 된다? 농어촌 특별세. 이걸 내가 준비했어요. 근데 먹고 떨어져라. 여긴 2배로 갚아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대화를 했을 때 어디다 쓰려고? 그럼 나는
좋은 일에 쓰려고. 이렇게 해야 수업이 매끄러운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거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 말 그렇게 이해하면 좀 되지 않을까? 가면 깎아줬어. 깎아주고 20% 빼서. 예를 들어 너 100만 원 깎아줬다. 그럼 20만 원 다시 내놔라 이거야. 그럼 줬다 뺏은 게 제일 나쁘니까 웃다 쓰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좋은 일은 어딘데? 농어촌에 쓴다는 얘기죠. 요래야 설명이 매끄러운데. 에이구. 끝. 요 내용이 독립세, 부가세 개념인데, 다시 독립세는 본세라고도 얘기하고 요것은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가세는 3개 중에 2개만 신경 써라.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만 알아두면 연결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 근데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무리 하나만 딱 하고 끝날게요. 이건 뭐냐? 잊어먹을 거 알고 미리 설명합니다. 이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 본세, 얘가 엄마야 엄마. 이건 애기야. 엄마, 애기가 시장에 갔을 때 애기의 결정권은 있다 없다? 애기랑 엄마랑 갔는데 애기는 핫도그 먹고 싶대. 그럴 때 엄마가 그래 핫도그 먹을게. 이게 아니지. 엄마는 순댓국밥 먹고 싶은 거야. 그럼 결국 어디로 가? 여러분도 알잖아. 순댓국집 가는 거야. 애기는 결정권이 없어요. 엄마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게 부가세 성격이야. 무슨 말인가 이해 가셔? 그러니까 엄마 성격을 알아야 얘는 엄마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84쪽에 네모 3번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는 1번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고요. 2번 부가세는 양괄호 2번에 밑줄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 뭐냐 등이 교육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중요한 2개 그리고 등 이렇게 나온 거죠. 등 위에다 하나 써놓는 게 좋죠. 교육세. 부가세는 3개가 있습니다만 몇 개만 신경 써라? 2개. 3번 부가세와 부가세 세율은 밑줄만 치세요. 양괄호 1번 취득세는 동그라미 1번 밑줄 농어촌 특별세. 표준세율은 보는 게 아니야. 맨 뒤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는 몇 프로 세율이라고 그랬죠? 10% 동그라미. 2번 밑줄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기억 맨 뒤에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 20% 동그라미. 뭐뭐 동그라미 치는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85쪽에 반괄호 2번 동그라미 감면 깎아준다는 얘기죠. 깎아주면 20% 도로 뺐죠. 어디에 쓰려고? 농어촌에 쓰려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양괄호 2번 등록면허세 1번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20%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감면 깎아주면 20% 도로 뺐죠. 농어촌 특별세. 3번 재산세는 감면이 없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4번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양도소득세는 밑에다 써놔요. 부가세 X. 부가세 없다고 그랬죠? 대신에 감면해주면 20% 뭘로 뺏는다? 농어촌 특별세. 끝. 여러분 되죠? 그 다음에 86쪽부터 89쪽까지는 체크. 요거는
3월 달에 강의할 겁니다. 거기까지가 조세 총론에 관한 전부가 됩니다. 다 어려운 것들 다 배웠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오늘 배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취득세 때 또 배운다는 게, 등록면허세 때 또 배우고. 그래서 오늘은 조세 총론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로 보서는 100쪽, 100쪽이 없어요. 101쪽 앞에가 100쪽이 되겠죠. 그걸 접어놓으셔. 거기서부터 취득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배운 건 앞으로 배울 조세에서 배울 걸 다 배우니까 범위가 넓어. 다음 시간부터는 좀 수월해. 취득세만 배우니까. 등록면허세만 배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한 게 또 반복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제일 어려운 거 배웠는데 개강날 기출문제도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해볼 만한 문제라는 건 되지 않을까요? 손도 못 댈까요? 됐어. 질문 안 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와서 뭔가 용어 알아가는 거 있어요? 얻어가는 거 있어야 됩니다. 얻어가는 게 없다. 그럼 의자락도 하나 들고 가든가. 학원에 올 때마다 쟁취를 해야 됩니다. 뭘 가져가야 된다는 거. 벌써 가방 다 싸셨어. 저분들 다 싸고 내 눈을 쳐다봐. 끝내자 이거야. 됐어. 자, 오늘 배운 거 단원 이름 알아야죠. 조세 총론이라는 단원을 배웠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시간은 취득세의 날입니다. 다음 시간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까지 나갈 거니까 4문제 분량짜리입니다. 16개 중에서 다음에 신경 좀 써야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